너 우리 경기도의 경기라는 이름이 내년이면 무려 1000년이 되는 거 알아? 1000년? 1000년이라고 하니 왠지 환상 속의 도시 같다. 1000년의 해를 맞이해서 경기도에서는 투어를 다니며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대. 모아서 뭐하게? 우리의 의견을 모아 정책이 되게 한다는 거지. 단순히 1000년이 된 환상 속의 도시가 아니야. 우리의 상상이 현실로 구현되는 곳이야. 대한민국의 심장 경기도. 고려시대부터 불린 경기라는 이름은 어느새 1000년이 되었습니다. 1000년 동안 대한민국의 심장으로 뛰어온 만큼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모아 미래 비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사운드 오브 뉴스 시간입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들어볼 소리는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서훈국가정보원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형사 고발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그래요? 이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죠. 문재인 정부의 법치주의 파괴를 고발합니다. 절차적 정의는 법치주의의 핵심입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이라는 미명으로 여러 행정부처에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해버리고 있는 일은 실질적으로는 조사가 아니라 수사를 하고 있으며 더욱이 위와 같은 적법 절차를 명백하게 위배한 잘못된 행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 서훈 국정원장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법치 파괴의 내란죄와 국가기밀 누설죄 등으로 형사 고발해야 합니다. 심재철 의원 지금 국회 부의장이죠? 그렇습니다. 20대 국회 상반기 국회 부의장이고 또 5선 의원이기도 한데 그런 것 치고는 워낙 거친 주장이어서 좀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냐 이 의도가 궁금하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예. 좀 첫째로 행정기관에 위원회를 설치해서 뭐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보수 세력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국정원의 기밀 자료를 민간인이 포함된 국정원 개혁위가 들여다보는 게 이게 법적으로 뭐 옳은 거냐 뭐 이런 얘기 계속 하는데요. 예. 또 이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둘째로 심재철 의원 본인이 뭐 비박계 의원으로 분류가 되는데 자유한국당 차기 원내대표 후보군 중에 한 명으로 또 거론되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네. 뭐 일각에서는 경기도지사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뭐 본인은 아니라고는 하는데요. 하여간 좀 이런저런 정치적 입장들이 작용한 그런 행위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들이죠. 현직 대통령, 청와대 비서실장, 국가정보원장 다 고발해야 된다. 근데 왜 서울중앙지검장이 또 거기 들어갔죠?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같이 급을 맞추려면 당연히 뭐 검찰을 문제 삼기 위해서는 검찰총장을 거론해야 오를 것 같은데. 그렇죠. 서울중앙지검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와 관련해서는 김관진 전 장관 등의 어떤 구속영장 기각 이후에 윤석열 지검장 중심으로 한 적폐청산 수사 진행하는 수사팀들이 좀 고립될 위기다. 이 점을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점에서요? 예를 들면 지금 공수처 설치를 막겠다는 것은 보수 야당인데 누구 좋으라고 서울중앙지검은 이런 수사를 열심히 하자는 거냐 뭐 이런 정서가 검찰 내부에 있다는 거죠. 네. 또 검사 자살 사건 이후에 이런 식의 반발 기류는 더 강해져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 최근에 우병우 전 수석의 휴대전화와 차량을 기습적으로 압수수색하는 이런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것도 검찰 내 간부가 증거인멸에 가담하고 있다는 정황이 있어서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 나오죠. 그래요. 즉 검찰의 이런저런 수사 내용을 갖고 여러 대립을 하는 이런 균열들이 좀 드러나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이러다 보니까 보수 세력 입장에서는 검찰 전체가 아니라 윤석열 지검장만 때리는 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건데요. 아하. 실제로 동아일보 등은 최근에 윤석열 지검장의 오른팔이라고까지 불리는 윤대진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의 인척관계 같은 걸 거론을 하면서 뭔가 통합진보당 세력과 관계가 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어젠가 서울중앙지검이 이례적으로 장문의 입장을 발표한 게 있죠? 그렇습니다. 그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요. 이 내용이 국정원과 군이 벌인 정치 공작은 헌법 원칙을 훼손한 중대 범죄이기 때문에 수사가 불가피하고 정치 보복이 아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예. 정면 돌파하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오늘도 수사팀 관계자가 기자들에게 거의 같은 내용의 항변을 길게 했습니다. 아울러 국정원 수사팀은 오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고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는데요. 예. 이 두 사람은 국정원과 군사이버사령부 정치 개입 의혹의 핵심이거든요. 네. 즉 이명박 전 대통령 향해서 계속 가겠다 이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당 진로를 놓고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내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유승민 대표가 MBC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희망도 변화가 없는 한국당과는 통합하지 않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대표로 선출된 직후에는 12월 중순까지 이 중도보수 통합 성과를 위해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또 아예 자유한국당과는 통합 추진을 안 하겠다는 식의 어떤 얘기로 후퇴한 것입니다. 네. 또 유승민 대표는 이 인터뷰에서 국민의당과 연대 및 통합을 우선시하고 있다 이런 점을 또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자유한국당과 통합 시도하지 말라고 한 것
여기에 대해서 화답한 걸로 해석이 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게 어제 안철수 대표가 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논의에 대해서 안 될 시도는 안 하는 게 낫다라면서 이 유승민 대표의 보수통합론을 비판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친안철수계로 분류되는 다른 의원들도 유승민 대표가 명확한 입장 표명해줘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네. 이것은 이제 국민의당 내의 통합 반대론자들이 바른정당과의 통합은 결국 자유한국당까지 포괄하는 신3당 합당으로 귀결될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문제는 유승민 대표가 여기에 호응을 하는 모양새가 되면서 바른정당 내부에서 또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파열음이요? 오늘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블로그에 글을 올렸는데요. 통합에도 순서가 있고 중도보다 보수 통합을 우선해야 된다 이런 내용인데 그래요. 사실상 국민의당만 대상으로 하는 통합에 제동을 걸겠다라는 얘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거죠. 아시다시피 남경필 도지사 등은 자유한국당과의 통합 전당대회를 주장한 전력이 있고 이후에 논의에 따라서는 추가 탈당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이 점도 뭐 강력히 부인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예. 여기서 하나 더 봐야 될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승민 대표의 중도 보수 통합이라는 거는 12월 중순까지 성과가 나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다는 건데 네. 마침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선거가 또 12월 12일로 합의가 됐다는 그런 거기서 그 경선에서 원내대표 누가 되느냐 이것도 앞으로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습니다. 뭐 친박이냐 비박이냐인데 그러니까요. 이와 관련해서 좀 오늘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자기 이름 바꾼 얘기를 페이스북에 올린 건데요. 이 홍준표 대표의 원래 이름은 홍판표였는데 예. 지금까지 정치권의 정설은 이주영 의원이 과거 판사 시절에 직접 개명을 권유하면서 뭐 이름 바꿨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예. 그런데 홍준표 대표 얘기는 자기가 이름을 바꾼 것에는 이주영 의원의 뭐 이런 권유 이런 것이 작용한 게 아니다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예. 어제는 홍준표 대표가 친박계를 암덩어리에 비유하기도 했으니까 이게 친박계가 온건 성향인 이주영 의원을 원내대표 후보로 민다. 이 얘기에 대해서 계속 견제구를 날리는 네. 이런 취지의 글로 이제 보입니다. 이주영 의원은 안 된다는 얘기를 이런 식으로 돌려서 하는 거군요.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오늘 청와대에서 혁신성장 전략회의라는 이름의 이제 회의가 진행이 됐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혁신성장의 구체적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을 통한 제조업 혁신, 드론산업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좀 세계적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경제부총리가 사령탑이 돼서 각 부처와 위원회들과 역할 분담을 하고 또 협업도 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는데요. 네. 특히 또 혁신성장의 주역은 민간과 중소기업이고 정부는 서포트 역할을 다해야 한다. 이런 점도 또 강조를 또 했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뭐 소득주도 성장만 강조하는 거 아니냐, 혁신 뭐 이런 쪽은 조금 소홀히 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었는데 오늘 좀 계기가 만들어졌을까요? 그게 참 계속 문제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만들고 추경과 내년도 예산에 혁신성장 예산 반영도 했는데 잘 안 되고 있다. 그러면서 당정청이 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야당이 법안과 예산안 처리하는데 초당적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요. 예. 말은 이렇게 했지만 결국 야당을 일부 압박하는 그런 모습 보인 것으로 또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야당 압박용이다. 네. 그렇죠. 다음 뉴스는요? 중국이 8개월 만에 한국 단체 관광 금지 조치를 일부 해제했다는 소식인데요. 이번 조치는 베이징과 산둥 지역에 한한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한국 여행 점유율이 가장 큰 4개 지역, 상하이, 저장, 장수가 있는 화중 지역하고 동북 삼성, 그리고 베이징과 산둥인데 이 중에 2군데를 풀어줬다는 거죠. 네. 여행업계는 이번 조치가 오프라인 여행사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좀 바로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는데 하지만 앞으로 단계적으로 모든 지역 금지 조치가 풀릴 수 있다는 기대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희망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빨리 좀 풀어야죠. 그렇습니다. 근데 롯데는 안 된다면서요? 롯데 계열사 매장과 호텔은 여행 상품에 포함되지 않도록 중국 정부가 규제한다고 돼 있는데요. 특히 이제 성주 골프장이 원래 롯데 소유 부지였으니만큼 이게 사드에 대한 뭐 뒤끝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온다는 것입니다. 명확히 사드에 대한 뒤끝이네요. 그렇죠. 예. 특히 롯데마트는 또 중국 정부의 규제를 감당하지 못해서 뭐 중국 내 점포를 일괄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데 또 여행 금지 자체가 한국 정부가 사드 보복 철회의 상징적 조치로 중국에 줄곧 요구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롯데 문제도 어떤 방식으로 장기적으로는 풀리지 않을까 그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중국의 보복 조치에 대해서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강력히 좀 항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너무 저자세 아니냐 이런 불만도 제기가 됐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요즘에 이제 보수 언론과 야당 중심으로도 최근에 이제 그런 지적을 많이 하는데요. 오늘 중앙일보는 사드 보복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서 정부가 밝혔던 이른바 산불 입장에 대해서 애초에 외교부의 초안에는 현재로서 이런 좀 제한적인 단어가 있었는데 청와대가 이걸 제외하도록 했다 이런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조선일보는 한중 외교장관 회담 이후에 우리 정부는 사드 갈등을 현재 상황에서 잘 관리하자는 합의가 양국 간에 있었다 이렇게 밝혔지만 합의문 원문을 보면 중국이 사드 철수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렇게 보도를 했거든요. 어쨌든 외교는 현실이니만큼 좀 균형을 잘 맞춰서 했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